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사찰의 그 후원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그 후원에 그냥 부속되는 그런 건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따로 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사찰에 가면은, 큰 사찰에 가면 방앗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 방앗간이 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해인살은 확실하게 방앗간이 있고요. 아마 큰 사찰 정도 몇 군데 정도 그런 방앗간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제 사찰에서는 논이나 밭이 많았고 또 직접 스님들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래서 그 1년 먹을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절이 그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정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전에 그 공양을 올릴 때 이제 뭐 떡을 만든다든지 또 해인사만 하더라도 한 250여 명이 이렇게 항상 상주하는데 두부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은 뭐 면모 가지고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싱싱한 두부를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갖가지 이러한 목적에서 직접 그 방앗간을 두고 경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집니다. 방앗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찰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기구들도 있고 뭐 또 화목도 필요하고 땔감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찰에는 큰 창고가 뭐 한 두세 개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행사에 쓰는 어떤 기구, 뭐 의자, 뭐 천막 이런 것들 다 보관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 장작을 떼어서 밥을 하고, 지금도 뭐 큰절에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은 또 방방이 전부 다 그 난방, 이것을 장작으로 할 때는 화목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화목도 장마철이라든지 이 비를 맞히지 않고 보관할 그럴 장소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고가 몇 개가 반드시 이제 있게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드시 창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창거리가 있는데 사실 뭐 스님들이 그 자주 장에 나가서 창거리를 사온다든지 이런 것은 드뭅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스님 모시고 살 때만 하더라도 시장 간다는 것이 사실 또 멀고 뭐 30리 길 정도 되는 곳을 한번 걸어서 갔다 온다고 하는 것은 산을 내려가서 올라오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뭐 많이 사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로 뭐 그 부식 같은 것을 직접 밭에서 해결한다거나 또 밑반찬이 항상 그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장독대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독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겉모양만 봐도 지금 이 사찰이 잘 돌아가는구나. 스님들이 정말로 잘 정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많은 장독은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내원사 장독대 같습니다. 저 장독이 많은 곳은 수백 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서울 인근에 아마 도순사 같은 경우도 장독이 굉장히 많을 거고, 저게 이제 뭐 밑반찬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살림이, 사찰 살림이 시원찮으면은 장독이 윤이 없고, 그 왜 그러냐면은 매일 이렇게 닦아주고 뭐 이러질 않기 때문에 뿌옇죠. 그래서 장독이 지금 저 보시다시피 저렇게 깨끗하고 정갈하게 보여야 음식 맛도 좋고 그 절에 스님들 정진도 잘한다 이런 이제 그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독 같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절에 사는 스님들의 마음 자세, 생활 자세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또 필수적인 것이 물이죠. 그래서 큰 도량에는 뭐 수백 명, 또 최하 수십 명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물을 쓰는 양도 엄청납니다. 식수도 그렇거니와 또 흐드는 물, 뭐 세면한다든지 빨래한다든지 이런 물까지를 치면은 이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도량이 넓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물을 한번 떠먹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도량을 가로질러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구역구역 이렇게 수행하는 곳에서는 다른 구역에 자꾸 건너가고 하는 것을 삼가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 어떤 그 수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각도 좀 운치 있게 해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에는 좀 크게 그러나 뭔가 좀 운치는 사라진 그러한 어떤 수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저 수각은 그 옛 모습을 아주 잘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죠. 순천 서남사. 그 서남사는 요 수각은 먹은 대부분 옛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아주 운치 있는 어떤 수각, 나무 통나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무에 홈을 판다든지 대를 이용한다든지 또 사이사이 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을 또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실이 필요하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일러 장치가 안 된 경우, 사실 이제 이 목욕을 한다는 것이 대중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전에 뭐 자그마한 사찰들은 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그 목욕탕 하실 거예요. 큰 무쇠로 돼서 둥글게 된대. 그 밑에다 이제 장작을 떼고 또 무쇠솥 밑에는 발판을 대서 이렇게 이제 쓰는, 제가 은사스님 모시고 올 때는 그 목욕탕에 장작 불 떼서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산중에서 뭐 목욕하기 위해서 내려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사실 이게 많은 사람이 기가하면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뭐 목욕도 문제지만은 특히나 이제 여름에는 우리가 개울이나 뭐 여기 나가서 세면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그러지만 겨울에는 꽁꽁은 얼음을 깨어서 세면하는 것까지는 괜찮죠. 정신도 번쩍 들고 뭐 괜찮은데 빨래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항상 이 따뜻한 물을 가마솥에 계속 덮여서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욕실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사찰마다 이 욕실을 잘 이렇게 갖추어서 실제로 이제 뭐 언제든지 샤워도 할 수 있고 등목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장치가 되어 있죠. 이런 장치가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뭐 한 달에 2번 정도 대중들이 목욕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그것도 원래 행사였어요. 그래서 뭐 강원이면 강원, 선원이면 선원, 오늘은 목욕하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내려가서 산 밑에 목욕탕 같은 데 가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이 치간입니다. 뭐 아무리 황제라 해도 이 치간이 없으면 못 살죠. 또 돌을 닦는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뭐 누구에게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다 평등한 것 같아요. 치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사찰에서는 이 치간을 해우소라 그럽니다. 참 이름이 재밌는데 사찰의 이름 가운데서 가장 멋진 이름을 가진 곳 그게 아마 치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근심을 풀어버리는 곳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해우소. 근심을 풀어버리는 곳 해우소. 그런데 실제로 누구나 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지만은 일이 급할 때 먹을 때는 좋았지만 일이 급할 때 일 볼 곳이 멀면 참 답답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얽혀 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중국의 황제가 뭐 꽤나 심심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대신들을 다 불러놓고 질문을 했어요. 평생
자기 자신이 가장 기분 좋았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래서 뭐 이제 대신들이 전부 다 임금님을 처음 만났을 때라든지 임금님께서 뭐 술을 하사하셨을 때라든지 대체적으로 황제와 연관되는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 대신만이 저는 배가 아프고 볼 일이 급했을 때 바로 직관에 다녀왔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뭐 황제 앞에서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저분하다, 뭐 정갈하다 하는 것이 우리 분별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뭐 그쪽 이야기 하면은 뭐 어른들 그 버릇없이 그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황제 앞에서 그랬으니까 황제가 자기를 놀린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당장 하옥을 시켜버렸어요. 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어디 감히 지금 내가 지금 모처럼 평생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뭐 직관에 갔다 온 이야기냐. 이래서 자기를 놀린다 해서 이제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이 황제가 심심한 차에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을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뭐 이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전에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급해졌는데, 신분이 황제인지라 그럼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실례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반드시 무슨 임시 처리할 곳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갑자기 배가 아프니 되나 말이죠. 그래서 참 1초가 급한 판인데 또 구는 또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막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허리춤을 잡고 있다가 이제 그 일을 보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문득 얼마 전에 신하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물어보시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이고 이거 아첨하는 것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솔직한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사냥을 그만두고 곧바로 회궁을 해서 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대신을 옥에서 풀어냈어요. 그래 불러서 예전의 벼슬보다 더 높은 벼슬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오직 경만이 진실로 자기가 좋았던 것을 이야기를 했다. 황제 앞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 이 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오늘 경험해보니 그대 말이 진실임을 알았다. 앞으로 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정직한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하면서 칭찬하고 선물도 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 더러운 것을 쏟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해우소에 가서 생각해야 될 것, 무릇 음식을 먹고 필요 없는 것이 뱃속에 계속 있으면은 우리 몸도 좋지 않을 뿐더러 기분도 찝찝하고 독이 되고 그러죠. 꼭 어디 음식 먹은 찌꺼기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배운 지식도 이젠 필요 없다 싶으면 그건 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물 버리듯이 사정없이 버려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버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이것은 결국 내가 쓸데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독이 되고, 우리가 왜 그 싱싱한 야채나 꽃 같은 것도 이렇게 한 곳에 계속 모아서 처박아 두면은 어떻습니까? 상해서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벌레도 끼고 그러죠. 아마 우리들도 여러 가지 그렇게 자꾸 아까워서 내 생각 하나하나, 내 감정 하나하나까지 아까워하면서 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게 독이 되어서 스스로 냄새 나는 사람이 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해우소, 근심 풀어버리는 것,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독소를 필요 없는 것을 다 버려버리는 법을 해우소에 가서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관법 가운데 오정신관이라는 관법이 있죠. 그 가운데 부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이 뭐 쓸고 닦고 바를라주고 야단법석하지만은 결국은 지저분한 것이다. 코 속에는 콧물이, 뭐 입 속에는 침이, 뱃 속에는 음식 먹고 소화 덜 된 찌꺼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등등, 살 바로 밑에는 피고름, 이거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 들어가서 육체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고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관법이 있습니다. 해우소에 앉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더럽고 깨끗함, 어떤 것이 정말로 더럽고 어떤 것이 정말로 깨끗한지, 어떤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 없는지를 공부한다면은 거기서 몰록 한 생각 탁 돌면은 해우소가 안 되겠습니까? 근심 다 놓고. 그래서 그 해우소의 이름은 정말로 잘 푸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 집에서라도 앉아가지고 근심 푸는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